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수익성이 좋은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의 설계 방법 또는 임대인 기숙사와 관련 법 그리고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인 기숙사나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짓는 데는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필수이고 이러한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많지만 이 가운데 건축 규모를 결정짓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 관련법의 적용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조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 관련법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하며 건축물마다 또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건축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설계나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들조차도 임대인 기숙사 등 특정 건물이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이러한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처음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다양한 대지와 용도 지역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설계를 직접 해보면서 절실히 느끼게 되어 오늘은 이런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임대인 기숙사나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러한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첫 번째로 수익성과 사업성 좋은 건물을 지으려는 면에 관한 것인데 임대인 기숙사 등의 수익형 건물의 건축사업에 있어서 수익성과 사업성은 가장 필수적이고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서 이런 데 대해서 그동안 본 채널에서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즘 말로 가성비가 좋은 즉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수익을 올려야 할 것인데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비용인 땅값과 공사비는 줄이면서 임대가 잘 나가고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 가운데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비싼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층이나 면적이 결정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이러한 법과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땅이라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등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임대인 기숙사를 직접 설계를 하다 보니 관련법도 다양하고 복잡하며 땅의 용도 지역과 건축하는 지역에 따라 변수가 많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익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 관련 법인데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한정적인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 즉 임대인 기숙사나 오피스텔 등은 확보할 수 있는 실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과 건폐율, 용적률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익형 건물 중 어떤 건물이 유리한지 생각해야 봐야 하는데 이는 그동안 본 채널에서 수없이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규정 가운데는 임대인 기숙사가 다른 어느 수익형 건물보다 뛰어납니다. 그것은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하고 어려운 주차 설치 기준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제한의 공지조항이나 일조조항, 발코니 확장이나 사업승인 대상 등 여러 면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임대인 기숙사 관련 법과 규정이 파격적일 정도이고 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는 이 임대인 기숙사는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일 정도로 유리한 법과 규정도 해당 대지에 이러한 법과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대지의 조건과 지역 등 경우 수가 많아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용도 지역별로 다른 혜택에 관한 것으로, 모두가 다 아다시피 같은 지역의 땅이라도 토지 이용에 관한 용도 지역에 따라 대지의 활용도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인지 등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달라지고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차이가 나며 일조권의 적용, 주차 설치 기준, 대지안의 공지조항 등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라도 이러한 차이 때문에 땅값이나 선호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이지만, 특히 직접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임대인 기숙사를 설계하다 보니 더더욱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인 경우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보다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적용 등의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건축할 수 있는 면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서는 불리한 경우도 있어서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는 공업지역보다는 차라리 준주거지역의 땅이 훨씬 좋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역별로 달라지는 각종 규정들에 관한 것인데, 거의 모든 건축관련법에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따라 다른 조례가 있고, 이러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나 건폐율, 용적률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같이 건축되는 복합건물은 가능하지만, 이 두 용도의 복합비율이 지역에 따라 달라져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에 속하는 임대인 기숙사 설계에 유의해야 하고, 또 공업지역에서 임대인 기숙사를 설계할 때도 용적률과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임대인 기숙사를 준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러한 내용들은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은 물론 심지어 이러한 건물을 설계하거나 건축하는 전문가들마저도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문성과 세분화의 중요성인데, 임대인 기숙사는 금년에 새롭게 신설된 데다 건축 관련법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주택법 등을 적용을 받다 보니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러한 건물을 설계하거나 건축하는 전문가들, 특히 이러한 건물을 허가해주는 공무원들마저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에서는 법 적용이나 활용에 있어서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고, 심의 등 새로운 절차까지 마련해서 허가가 복잡해지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만큼 아직 임대인 기숙사는 일반적인 다른 건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설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인 기숙사를 설계하다 보니 대지 조건이나 용도지역 그리고 위치에 따라 설계를 할 때마다 제각각인 경우도 있고, 또 생각나는 것이 한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르고, 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달라져 그야말로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나마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모든 자료나 규정 등을 쉽게 검색해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자료들도 사실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보느냐도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수익성 좋은 임대인 기숙사의 설계 방법이나 임대인 기숙사와 건축 관련 법의 적용 등에 관해서, 첫 번째로 수익성과 사업성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두 번째로는 수익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 관련법, 세 번째로 용도 지역별로 다른 혜택, 또 네 번째로는 지역별로 달라지는 각종 규정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문성과 세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도 많고, 또 생각해야 할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인 기숙사라는 건물은 금년에 새로이 시행된 데다 적용해야 할 관련법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대지의 조건이나 용도지역 그리고 건축하는 지역마다 조례 등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사실 오늘은 너무 애매하고 막연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시려거나 또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있다면 해당 대지마다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그리고 이러한 건물 또는 다른 건축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